네, 안녕하세요. 세리나우스입니다. 오늘은 철거가 다 끝난 화장실 벽 타일을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화장실 치수를 잰 종이를 벽에 좀 걸어주고요. 치수를 좀 꼼꼼히 재줍니다. 타일도 한번 대보면서 어떻게 시공할지 좀 고민을 좀 해보고요. 좌우 치수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세팅을 하고 레이저 높낮이를 세팅을 해가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붙일지 기준점에서 어떻게 타일이 떨어질지 지수를 잘 꼼꼼히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어요. 붙이기 전에 벽면에 이물질이 있는지 잘 체크를 하고 커터칼로 이물질들을 돌출된 부위나 이물질들을 잘 제거를 해줬습니다. 타일이 붙었을 때 돌출되거나 탈락하는 위험이 없거든요. 본드를 준비해서 개봉을 하고요. 본드 비닐을 양옆으로 내려주면 쉽게 본드를 뜰 수 있습니다. 본드를 벽에 군데군데 던져주고요. 저는 8mm 톱니고대로 사용해서 본드를 벽 쪽에 밀착하면서 펼쳐서 발랐습니다.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저는 초보자다 보니까 그냥 요령 없이 그냥 열심히 발랐습니다. 이거 좀 많이 바르는 것보다 저는 일부 좀 바르고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펴바르고 시공을 하고 이런 방법을 좀 택했습니다. 일단 첫 장을 붙였고요. 저 망치로 두드려가면서 기준선에 잘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좀 올라가서 망치로 좀 세게 때렸더니 첫 장부터 깨졌어요. 깨진 타일은 버리지 말고 잘 뒤에 모아뒀다가 나중에 한바자리 할 때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묻었던 본드는 잘 긁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깨진 타일은 한바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긁어주고요. 첫 장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초보가 하기에 이 본드 덧방 시공은 좀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떠붙임이나 이런 시공은 전문가분들이 그 기술과 노하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데 이 본드는 뭐 전혀 그렇지 않은 건 아니지만 초보자가 하기에 좀 난이도가 좀 낮은 타일 시공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 간격재를 사이사이 넣어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때마침 레이저가 배터리가 다 돼서 레이저 배터리를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치를 좀 잘 잡아줬고요. 계속 붙여나갑니다. 붙였을 때 최대한 밀착이 되도록 위아래로 흔들어주고 주먹이나 망치 이런 걸로 좀 여러 번 두드려줬고요. 그래야만 나중에 탈락의 위험이 없어서요.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 싶으면 발라놨던 본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긁어줬습니다. 그래야만 본드의 겉마름이 뒤집어져서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중간중간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된 것 같으면 한 번씩 다시 긁어줬어요. 계속해서 붙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준이 되는 저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준이 삐뚤어지면 다른 부분들도 좀 삐뚤어지니까 레이저 기준선에 벗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면서 부착을 해 나갔습니다. 위아래로 흔들어주고 두드려주고 손으로 좌우 타일을 비벼가면서 단차가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 체킹을 해줬고요.
둘름 간격제를 사이사이 계속 넣어주면서 타일이 일정한 간격으로 붙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저렇게 맨 위는 한 바가 아니라 온장이 좀 붙을 수 있게 했고요. 맨 위에가 한 바가 붙으면 전부 재단을 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제일 위는 한 바가 아니라 온장이 붙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석진 곳은 타일을 재단했고요. 재단해서 이제 붙였는데 보시면은 코너에 단차가 엄청 많이 발생을 했어요. 제 눈에는 평평해 보였는데 막상 붙이고 나니까 위에가 저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타일을 다시 뜯어내고 그 안으로 쑥 함몰된 부위에 본드를 좀 많이 발라줬어요. 헤라로 많이 발라서 그 부분이 단차가 보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붙였습니다. 본드가 좀 저쪽은 두꺼워져서 좀 마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도 아래쪽이 좀 많이 돌출되기 때문에 안으로 쑥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부위에 본드를 좀 보완을 해서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이 되는 타일을 시공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밑에 쪽을 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붙은 타일이 단차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떼어내는데 알겠습니다. 두 번째 깨트렸네요. 저기가 많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드를 다시 좀 얇게 펴바르고 다시 붙이려고 했는데 타일을 깨트렸네요. 다시 눌러주고 단차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제 밑에 쪽을 시작을 했습니다. 본드를 잘 펴 발라주고요. 뭉치는 곳이 없도록 잘 펴 바르고 밑에 쪽 첫 장을 붙였습니다. 레이저 선이 잘 맞는지 한 번 더 체킹을 해주고요. 간격제를 넣고 망치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깨뜨렸어요. 저기가 그 포인트 타일이 붙은 데를 제거한 부분이 안으로 조금 함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망치로 톡톡 두드렸는데 깨지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 바로 사용을 했습니다. 본드가 덜 묻은 부분은 조금 다시 더 덧칠을 해주고요. 잘 비비면서 붙였습니다. 이번엔 망치로 그 부분은 안 때리도록 좀 주의를 했습니다. 아까 그 깨진 타일을 치수를 재서 타공 홀소는 동해 걸로 사용을 했고요. 임팩트 드릴에 꽂아서 사용을 했는데 임팩트 드릴이 힘이 약해서 그런지 잘 안 뚫리더라고요. 여러 번 작업을 했습니다. 구멍 부위에 이제 본드를 조금 모자란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줬고요. 꽂고 나서 확인했더니 위쪽에 밑에 쪽이 이제 걸려가지고 위쪽이 좀 타일 간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이 지금 타일 간격이 엄청 벌어졌죠. 다른 타일 간격에 비해 되게 많이 벌어진 상태여가지고 다시 치수를 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실수한 게 뭐냐면
치수를 재고 타일 구멍 뚫는 자리를 체킹을 할 때 너무 위에서 고개를 안 숙이고 체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개를 좀 바싹 숙이고 좀 꼼꼼하게 보면서 타공 위치를 체킹을 했어요. 타공할 부위는 위아래 좌우 각각 4점을 찍고요. 거기에 직각자로 일직선으로 선을 그으면 사각형이 생기는데, 그 사각형에 또 모서리와 모서리를 이 만나는 가운데 지점을 타공 위치로 잡았습니다. 타공을 하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홀소에 좀 열이 많이 받아서 물을 좀 뿌려가면서 타공을 했습니다. 임팩트 드릴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드릴로 드릴을 교체를 해버렸어요. 확실히 속도가 빠르네요. 시간이 좀 지나서 본드를 다시 한번 톱니고대로 긁어줬습니다. 이번에는 잘 맞네요. 십자 간격체 잘 넣어주고요. 이번에 2번째 타공입니다. 이번에 좀 더 신중하게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 위아래를 신경 써서 잘 봐주고, 그 다음에 직각자로 일자로 그어주고 위아래도 일자로 그어줬어요. 그 다음에 십자를 모서리와 모서리를 십자를 그어서 타공할 위치를 확정을 했습니다. 물을 부어가면서 열도 식혀주고 먼지도 좀 줄여주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잘 맞네요. 본드를 바르고 났더니 온수 쪽을 메꾸라를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온수 쪽 메꾸라를 좀 추가를 해줬습니다. 부족한 부위는 헤라로 본드 타일에 좀 묻혀주고요. 세 번째 타공 부위입니다. 타공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잘 맞네요. 모든 게 좀 실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잊지 않고 잘하는 것 같아요. 앞쪽 면 마지막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 벽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세면대가 놓을 거고, 여긴 변기, 그리고 여기는 장이 놓이면서 요 밑에 T파이프 조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면을 끝냈네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동 해머를 주문을 했습니다. 전동 해머가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전동 해머가 들어오기 전에 작업을 해야 돼서 포인트 타일을 망치랑 일자 드라이버로 빼줬습니다. 여기가 기역자로 좀 튀어나와 있고 창문도 있고 타일을 잘라내야 될 타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작업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본드를 마찬가지로 던져서 군데 던져서 톱니고대로 긁어줬습니다. 오른쪽 모서리 부위가 좀 많이 돌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맞춰주니라 본드 양을 좀 조절을 해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레이저 선에 잘 맞춰서 확인을 해주고 이어서 붙입니다. 사실 화장실이 그렇게 되게 넓은 편은 아닌데 좀 변수가 되게 많았어요. 기둥도 있고 문 쪽에도 그 문틀하고 일자로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이런 형태여가지고 타일 재단할 게 되게 많았어요. 상당히 좀 벽 타일 시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두세 명이 하면 치수 재주고 재단을 해주면은 뭐 시간이 조금 많이
줄었을 건데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치수 재고 재단하고 또 가져다 붙이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쪽 기둥 쪽 타일 시공이 마무리가 됐고요. 코너비드 넣어줬고 보시면 같이 오른쪽이 좀 많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평평하게 보일 수 있도록 조금 오른쪽에 밥을 더 주면서 좀 최대한 일자로 직각으로 좀 가공하려고 시공하려고 했습니다. 창가 쪽으로 그 그라인딩 작업을 하기 싫어서 창가 기준으로 해서 온장을 붙였고요. 창가 밑으로 가공을 하려면 또 그라인더를 많이 써야 돼서 그래서 일단은 그라인더 작업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장을 창가 한쪽으로 맞췄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모서리 부분이 한파가 굉장히 작아지긴 하는데 또 그라인더를 좀 많이 쓰는 거를 소음도 심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좀 시공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른쪽 모서리가 한파가 좀 많이 작아져서 잘못된 시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초보작이고 셀프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공하자가 아니면 좀 양보를 그렇게 좀 시공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시공하다가 또 잘라오고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그리고 그 작업 흐름이 끊겨서 미리미리 좀 재단을 해놨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조금 치수가 좀 안 맞아서 조금 더 잘라서 코너 비드를 넣어줬습니다. 본드가 좀 굳은 것 같아서 헤라로 조금씩 뒤집어줬습니다. 밑에 쪽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본드를 군데군데 던지고 펴 발라줬습니다. 기준이 되는 쪽에 또 수전이 있어서 수전 쪽을 체킹을 하고 이건 완벽한 사각형이 안 돼서 오른쪽 모서리 끝에서 왼쪽으로 모서리까지 안 맞추고 약간 1, 2mm 여유를 두고 가운데 지점을 체킹을 했어요. 너무 끝점을 맞추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저 가공되면서 뻘겋게 불빛이 일어나는데 저게 열이 발생하면서 불빛이 생기고요. 이제 홀수 수명도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수시로 좀 부어줬습니다.
몇 번 해보니까 또 그래도 요령이 생겨서 구멍 타공도 조금 쉽게 진행을 했습니다. 체킹을 하는 것도 조금 더 숙달이 된 것 같고요. 자가 없으면, 직각자가 없으면 그 타일 재단해 놓고 남은 거를 자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네모를 그려주고 타공할 점을 잡아줍니다. 물을 좀 부어서 먼지하고 열을 좀 식혀줍니다. 물을 좀씩 보충하면서 생각보다 먼지도 많이 나고 열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타공이 됐습니다. 타일 재단을 한 장 재단해서 붙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번에 이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재단을 하고 붙이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장을 한꺼번에 좀 재단을 했고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이 들어서 바닥에 그냥 철푸덕 앉았습니다. 셀프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기술자분들이 받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직접 해보면 이게 왜 비싸고 왜 어려운지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해머드릴이 도착을 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벽면을 껴줄 거고요. 해머드릴을 앞이 뾰족한 해머드릴을 좀 선택을 했는데 앞이 뾰족한데 생각보다 안 깨지고 그냥 구멍만 뻥뻥뻥뻥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머드릴 앞에 척을 넓적한 걸로 좀 교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틈이 난 부위를 껴주면서 작업을 했고요. 처음에 작업하는 부위를 좀 잘못 잡은 게 우측 끝을 작업 부위로 처음에 선정을 했는데 우측 끝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좌측에서 이렇게 드릴이 비스듬히 들어가야 잘 깨지는데 드릴 비스듬히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 부분을 깨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것도 다 경험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가운데를 할 거예요. 가운데부터 보시면은 드릴이 옆으로 들어가니까 되게 쉽게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래도 망치로 깨는 것보다 훨씬 쉽게 빠르게 그래서 공구가 좋아야 되나 봅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깨진 타일들은 잘 모아서 그 폐기물 마대에 모아서 버려줬고요. 폐기물 마대는 근처 슈퍼나 이런 데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 판매를 합니다. 가격도
2, 3천 원 정도밖에 안 해서 자, 이쪽 벽은 미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처음에는 미장하기 전에 타일을 한 장을 더 떼면 되나 해서 타일을 더 떼봤는데 타일이 그래도 조금 돌출이 돼서 미장을 하기로 레미탈로 미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장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펴가지고 헤라로 그냥 미장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타일 한 장 뒷면에다가 저렇게 좀 시멘트를 퍼가지고 발라줬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미장을 끝냈습니다. 세 번째 면이고요. 면에 묻은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털어주고요. 본드를 골고루 던져서 잘 펴발라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요령이 그래도 조금씩은 생기고, 그리고 이쪽 면은 한바도 적고 재단할 타일도 타공할 타일도 없어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타일 뒷면을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요. 그 화살표가 전부 위로 갈 수 있도록 타일을 시공을 했고요.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상관없지만 그냥 한쪽 방향으로 시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빠르죠?
한바 부위만 남았습니다. 네, 이쪽 면이 거의 다 마무리돼 갑니다. 모서리만 이제 재단을 해서 붙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가장 위에는 좀 왼쪽이 돌출된 면이 있어서 치수를 대서 그라인더로 일부분을 좀 재단을 해줬습니다. 그라인더 작업이 제일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양손으로 잘 파지를 하고 좀 놓치지 않도록 좀 신경 쓰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장이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입구 벽 쪽입니다. 이제 본드가 조금 남았을 때는 저렇게 비닐을 뒤집어서 벽에 문질문질 해주면 본드를 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타일 재단할 게 좀 많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기에는 좀 평평해 보이는데 왼쪽도 문 틀하고 맞지 않고 오른쪽 모서리도 좀 기역자로 돌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가 면은 제일 좁은데 재단할 게 제일 많았어요. 보면 콘센트 쪽도 있고, 문 위쪽을 보시면 위쪽도 직각이 아니고 대각선으로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저거 좀 직각으로 만들어주니라고 여기가 손이 제일 많이 갔던 부위였던 것 같습니다. 콘센트 부위를 잘 체킹을 해서 그라인더로 네모나게 파줬습니다. 아쉽게도 영상이 없네요. 네모나게 잘 가공을 했고요. 이제부터 재단의 지옥에 빠졌습니다. 전부 재단을 해서 붙여야 되는 면만 남았어요. 재단하고 붙이고 재단하고 붙이고 계속 반복을 해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문틀하고 벽하고 딱 일자로 붙는 게 아니라 공간이 좀 많이씩 다 있어가지고 저렇게 다 재단해서 일일이 하나씩 붙였어요. 본드를 바르기도 애매한 위치여가지고
타일에 다 묻혀가면서 이 아래쪽도 기역자로 저렇게 돌출이 되어 있어서 아래쪽도 코너비들 대고 타일로 가공을 했습니다. 오른쪽 벽도 마찬가지고요. 다 비스듬하게 벽이 되어 있어서 본드 양을 조절하면서 다 직각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면은 제일 좁은데 시간은 제일 많이 오래 걸렸어요. 위에는 그 시멘트가 돌출되어 있어서 시멘트를 좀 날려줬고요. 그 아래쪽 조그만 타일들이 그 대각선으로 좀 붙어 있어서 저쪽에다가 타일을 좀 직각으로 붙이고 싶어서 보강 작업을 해야 돼서 타일에 좀 흠집을 다 내줬습니다. 그래야만 그 시멘트로 붙었을 때 탈락이 일어나지 않아서 흠집을 전부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십자가 모양으로 전부 흠집을 냈습니다. 시멘트는 압착하고 백시멘트를 1:1 정도로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줬고요. 손으로 좀 문질러 가면서 보강을 해줬습니다. 코너비들을 미리 넣어서 시멘트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줬어요. 나머지 공간에 시멘트를 채워 넣었습니다. 어느 정도 굳으면 타일을 붙여줍니다. 드디어 마지막 벽 타일입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타일 한 장이 모서리가 깨지고 금이가 있어요. 시공하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살 때부터 이미 깨져 있었을까요? 어쨌든 교체를 해볼게요. 타일 압착기를 교체할 타일에 부착을 합니다. 잡아당겨 봅니다. 아이고, 1차 시도는 실패네요. 다시 당겨 봅니다. 2차 시도 성공이네요. 본드를 다시 긁어주고 부족한 부위는 채워주고 깨끗한 타일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렇게 벽 타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닥 타일 작업하고 천정 올리고 도기 세팅하고 조명 달고 맞다, 매지 넣고 실리콘 작업만 하면 끝나겠어요. 하나씩 하면 되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공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